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늘이 너무 청명하고 대기는 깨끗하고 저희 집 양쪽에 있는 숲에서는 정말 너무나 황홀한 가을 단풍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주일 역시 정말 어디다가 창피해서 말하기 힘든 그러한 자질구레한 일, 지저분한 일들, 그러한 의욕제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로 정말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그런가 하면은 세계적인 이러한 그 아주 복잡한 흐름 속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한 말씀 얘기하려다가 아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43주기가 있는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군부 독재 끝장내자 이러면서 돌멩이 꽤나 던졌던 과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3학년 때 서거를 하셨고, 제가 4학년 때 이제 후배들이랑 동료들이랑 같이 이끌고 서울역 앞에 그때 80년의 봄 이런 적이 있었죠. 그 일에 앞장섰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군부 독재, 파쇼 독재 끝장을 내야 우리나라가 어찌어찌 될 것처럼 그런 생각,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때 21살, 2살 이때의 시절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한마디로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한반도에 사람이 생긴 이래, 지난 몇만 년 동안 한반도에 사람의 형상을 한 동굴 사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래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세계에서 으뜸가는, 가장 잘 사는, 가장 윤택한, 가장 민주적인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분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그 정글 속에서 아직도 반쯤은 미개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똑 닮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이 20세기의 3대 혁명을 이렇게 꼽습니다. 하나는 1920년대에 있었던 터키의 케말 파샤 혁명, 하나는 1952년도에 있었던 이집트의 나세르 혁명, 또 하나는 1961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5.16 혁명, 이렇게 3대 혁명을 꼽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을 5.16이라고 입을 모아서 평가를 합니다. 혁명이냐 쿠데타냐,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것이 그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 혁명 대접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라를 더 혼란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그러면 그건 쿠데타가 되는 것입니다. 터키의 케말 파샤나 이집트의 나세르나 민주화와 산업화 양쪽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터키의 케말 파샤는 엄청나게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화폐에 케말 파샤 얼굴이 도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터키에는요, 케말 파샤 모독죄라는 게 있습니다. 케말 파샤를 이렇게 낮추어 얕잡아 얘기하면 바로 감방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 국민의 취향을 받고 있는 나라지만,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민주화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그러면서 산업화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그런 유일한 성공적인 혁명으로 5.16을 꼽고, 그 주인공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제 얘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엊그제 박정희 대통령 43주기 추도식에서 인요한
예, 그 연세대 가정학과 교수였었죠. 의사입니다. 원래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고 뭐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지금은 한국인으로 규화를 해서 인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 주민등록증을 갖고 살아가는 분인데, 이분이 추도사를 했는데 한 7분쯤 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그 영상을 띄워놓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추도사를 하게 해주신 우리 이상열 회장님과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추도사를 읽지는 않고 말로 풀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키신저가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키신저 장관은 참으로 대단한 분인데 대화를 많은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저한테 물었습니다. 키신저가 어떻게 북쪽은 국민들이 괴화 상태에 있고 또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전 세계 희망적인 나라인가? 그 답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영어로 답했습니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북쪽에 그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결핵 퇴치를 하기 위해서 북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북쪽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북쪽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대한민국이 남조선이 그 사람 말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좀 얘기해보라오.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얘기해보라오? 그래서 내가 얘기해보라오. 얘기하겠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꾼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 구로공단에서 설명했습니다. 16시간씩 재봉틀 앞에서 이 젊은 여성들이 섬유업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 그 다음에 하독 간호사도 있었다. 하독 광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동에 50도 땡볕에 가서 외화를 벌어주는 이런 근로자도 있었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인들이 있었다. 우리의 군인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월남에 파병됐는데 30만이 파병됐는데 5천이 죽었다고 하지만 합병증으로 따지면 10,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몸에 파편을 담고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라 남쪽은 정말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됐던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 우리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조금 괜찮아요. 여성들이 다 발전시켰습니다. 근면, 절약정신, 교육, 남편과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우리 어머니들.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할머니는, 지금 옛날에 우리 어머니, 지금 할머니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그 대한민국의 열성을, 대한민국의 부지런함을, 대한민국 사람 머리 좋은 거를 그대로 놔뒀으면 발전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거를 깊게 이해하시고 결심을 하셔서 이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 자원이라는 걸 알고, 이거 우리 이 사람을 통해서 발전해야 돼. 그래서 5,000년 역사에
관을 앞세우지 말고 민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이북 친구 보고 내가 그랬어요. 정주영 알지? 서대 1001마리. 정주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거기 박태준도 있었고, 거기 김우중도 있었고, 이병철도 있었고, 허시구시도 있었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여하면 안 되겠다. 민을 이렇게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기반을 깔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 후에 패배의식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렸다. 논두렁에서 농부들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우리 뭡니까 새마을운동, 우리 잘 살 수 있다 정신을 바꿔놨습니다. 이게 더구나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50년 동안 그 한강의 기적을 봐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생각해야 될 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2012년 3월 21일 날 특별 귀화해서 자랑스럽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미국 우리 조상들이 이민을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최고 알아준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최고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모십니다. 링컨. 근데 여러분, 저는 한국 민족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이제 저의 고향에 우리 역사를 생각하면 한국 민족한테는 더 훌륭한 분이, 링컨보다 더 훌륭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모하는 분위기인데 감사해야 되고 추모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세계적으로 기반을 따라서 전 세계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